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피획 시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밀성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이에 따라 문예재단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제주경실련의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이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제주사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밀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언론 그리고 도의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역 이슈로 이제 다뤄지길래 네.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도 얻었고 해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경실련에 허탈하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 단체에서 목소리 좀 내야겠다.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경실련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네, 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감사위원회에서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 국장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담당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주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주의 내지는 훈계, 기관 경고 이런 식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는 더 진일보해서 관련자 구속이라든가 이제 어떤 공모에 의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진실이 규명될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단체도 그렇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올해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주문했던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도행정부에서가 계속 문제를 덮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 해서 이제 적당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견제를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실련은 매입할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제주도의 도민들이 귀한 세금, 최근 요새 불경기라서 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피나는 세금을 도에서가 너무 가볍게 쓴다. 함부로 써서 안 된다. 지금 제주도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33%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데서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라는 식으로 하면서 종합적인 플랜들이 이제 수립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역사, 문화, 예술, 위락 이런 식까지 종합적으로 짜지면서 제주 찾는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원도심에는 꼭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탐나문화 광장이라든가 산지천 주변 개발 그동안 우리 제주도 예산이 900억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우리 도민들도 잘 안 갑니다. 산지청 같은데 어떤 그 예전에 나쁜 인상들이 아직 완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과 여러 가지 우리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 큽니다. 오늘 보니까 재미썸 파크 매입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좀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보면은 그 2008년도에 재미썸 그 건물이 140억의 그 매물이 나왔는데 옷차량이 유찰되면서 2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지금 침체되니까 140억짜리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도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가 매입을 모색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재미썸 그 사업자는 이거를 철거해서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 4층, 지상 12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또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보고 받은 게 2018년 3월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매입이 이제 그 2017년 9월에부터 논의가 됐다면 이 과정에서 이 동의라든가 도의의 그 동의 문제라든가 제사회단체 논의라든가 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지사 선거 딱 끝난 다음 날 이 재미썸 매입 승인이 제주도에서 떨어집니다. 네. 이때 그 담당 국장이 10억 이하는 정결권을 갖고 있는데 10억 이상은 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체결금이 이제 황당하게도 계약금이 2억입니다. 예. 그리고 위약금 20억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이 100억이고 또 이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 계약하는 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가 그 문화예술재단 재무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이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계약할 거면은 그 이미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 짜여진 계획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때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략된 거죠. 이거 아주 비밀리에 음모적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뭐 그리고 이날 보면은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6월 25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중단하라. 그런데 3일 후에 10억 원을 지불해 버립니다. 네. 도의회도 무시하고 이거 뭐 시민단체든 그 문화예술단체든 깡그리 무시한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국장 정결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회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그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은 10억까지만 정결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량권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합리화하는 얘기고 그리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50억 이상은 도의회 동의를 받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제주도 재산 도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생략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절차상에 엄청난 하자가 많아서 이것은 검찰이 무혐의를 설령했을지라도 이것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 20억 원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수긍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신한은행이 한 60억 원을 이렇게 대출해 줬기 때문에 수탁적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몰래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한은행이 사실상 그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썸 그 모 대표에게 우리가 20억을 줬다. 신한은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다른 데 가버렸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겁니까? 신한은행이 모든 은행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신탁권부 제12조에도 보면은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보조금
보존금 유증액 이런 식의 것들을 할 때 수탁자하고 협의하도록 됐습니다. 네. 신한은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매는 더 하겠죠. 그러면 이 재미성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없는 무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20억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걸 지불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계약을 한 사람들이 그 부담해야 되고 도에서는 구상권 청구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00억 원대의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또 논란이 됐던 사안이니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혹시라도 다른 견해가 있을 경우 반론의 문도 열어두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